시대정신연구소를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이라면 한동훈은 머지않아 큰 사고를 칠 것이라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그 예측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치 경력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한동훈은 초대형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그 결과 정치는 물론 인생까지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동훈은 언젠가 초대형 사고를 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공세 그리고 한동훈의 내부 총질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어떤 희생도 없이 내부의 적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아끼던 후배의 배신, 하극상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뚝심으로 통치자의 길을 지켜내며 갈등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거목은 좁쌀 같은 존재를 만났을 때 더욱 위대해지는 법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는 말처럼 한동훈의 내부 총질은 윤 대통령에게 오히려 강력한 자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법고시 구수 윤석열은 대기만성형입니다. 그의 뚝심, 인내심은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의 세계, 다른 하나는 인간의 세계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좌파는 짐승의 세계, 우파는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좌파는 오직 감각, 경험만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눈앞의 현상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유물론적 하부 구조에 기초해 있습니다. 양심과 도덕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중시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은 정당화된다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도덕과 윤리를 배제하고 단순한 인간의 본성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그 반면에 우파가 지향하는 세계는 양심과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고귀한 상부 구조, 그 영역입니다. 단순한 추상적 이상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과 윤리가 살아있는 인간 본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는 개인의 양심,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사회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인간 존엄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부 구조에서 양심과 도덕이라는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정치 일련은 본질적으로 이런 우파의 가치를 저버리고 윗선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겉으로는 국민 눈높이, 공공선이라는 추상적인 도덕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식적인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신의 가족마저도 정치적 도구로 일삼아 왔습니다. 이러한 그의 형태는 진정한 보수 우파가 지향하고 있는 윤리와 신뢰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장하고 포장하고 위선의 극치를 볼 때 그는 인간 중심의 고귀한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우리 보수 우파와는 너무나 이질적인 세계관을 보였습니다. 최근 한동훈과 그 가족들이 벌이고 있는 일명 한동훈 드루킹 사건이 보수 진영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은 한동훈의 정치적 선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를 악마화하고 한동훈을 찬양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한동훈의 선동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동훈은 자신을 띄우고 윤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수백 개 올렸습니다. 한동훈 명의로 한동훈을 띄우고 윤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수백 개 올라와 있고, 심지어 한동훈의 딸 이름까지 이용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모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을 비판하는 글들은 즉시 삭제되어 버렸고, 이러한 여론 조작은 수개월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한국 언론들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50개 이상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병수 사무총장의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당무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김민전 최고, 김미애 의원까지 역시 강도 높은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더욱 국민의힘 13명 대변인들 중에서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최측근 신지호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수구파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새신파이고 친윤 세력은 수구 꼴통이라는 주장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측근 김종혁은 당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 동명이인에 의한 것이라면서 한동훈 대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역시 한 줄의 기사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들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의 윤리, 질서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이재명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재명과 다를 바 없는 그들의 모습에 우리 보수는 스스로 정체성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보수가 부패한다면 이재명 같은 범죄자를 단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수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한동훈의 몰락은 예견되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위드훈이 회원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10월 23일 최고치 94,135명을 기록한 이후에 다시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11월 12일 94,034명으로 불과 보름 만에 100명 이상이 이탈했습니다. 이것은 한동훈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쿠키 여론조사에 따르면 2030의 73.2%가 한동훈을 싫어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동훈의 몰락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몰락은 보수 우파에게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보수 우파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도덕적 기준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보수 우파는 한동훈의 도덕적 타락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에 민주당 좌파들은 이재명의 도덕적 타락, 양심의 실종, 심지어 불법과 범죄 행각까지도 묵인하고 용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좌파는 도덕과 양심이 죽어버렸습니다. 마치 짐승의 세계에서 어둠의 자식들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그 일당의 몰락은 건전한 보수의 승리, 보수의 재발견입니다. 진정한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분열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라 하겠습니다. 너무나 참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대기만성의 통치력으로 악마를 물리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극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 보수는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강한 가치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동훈타도님, 한칠성님, 최기경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